지난 5일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보겠습니다.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한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이 원칙들 다 지켜가면서 언론사 운영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들 저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운영하셨냐고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 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한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도 있다며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혐오 기사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었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입니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4년 동안 꾸준히 이름을 올린 언론사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네, 인사이트, 위키트리, 디스패치, 세계일보 4개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위키트리랑 인사이트가 이제 선두를 다퉈요. 그러니까 전체 시정 권고 수를 살펴봐도 인사이트가 155회, 위키트리가 98회, 디스패치가 96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위키트리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의 보도의 문제점들을 선도한 겁니다. 4,804곳 언론사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시정 권고 1, 2등을 다퉜던 게 위키트리인데, 이래도 위키트리의 혐오 장사가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현실이고 책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옴부즈맨 제도를 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위키트리를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2022년에 숫자가 줄었다, 본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요 이렇게 늘어난 게 김행 후보자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맞습니다. 보세요. 네. 2017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시정 권고수가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던 2018년부터 2자릿수로 폭증합니다. 원래는 1건, 3건, 8건이었거든요, 위키트리가. 근데 14건, 25건, 28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하고 모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김행 후보자의 경영 철학이 위키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을 성공시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이런 악랄한 기사들, 차별장사, 혐오장사, 조회수 장사였던 겁니다. 추가로 본인의 SNS에도 선정적이고 낚시성 기사를 올렸다며 네,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의 SNS 게시글입니다. 보이시죠? 이 기사 기억나세요? 정말
구역질이 나지만 꾹 참고 읽어봤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하철 장비 부딪히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 무슨 외설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입니다. 이거를 김행 후보자 본인 SNS에 진짜라고 하면서 공유하셨어요. 맞죠? 본인 계정 맞죠?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도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 SNS에 이런 공유 글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나는 노력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019년 3월 김행 후보자의 SNS 게시글입니다. 동영상까지 찍혔다. 영상 속 행위 시키더라. 이런 피해자의 호소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낸 아주 악의적이고 비논리적인 보도입니다. 심지어 모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위키트리에 재직한 직원들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라며 단점의 가장 큰 키워드가 경영진이에요. 조회수 압박이 심해진다. 조회수 실적 낮으면 연봉이 깎인다. 트래픽 기사 공장이다. 자극적 이슈만 찾게 된다. 이런 회사 기조에 대한 운영 기조에 대한 직원들의 호소가 넘쳐납니다. 언론이 보도한